오늘 리뷰는 바로 HG CE 라이트닝 버스터 건담. 이렇게 해서 극장판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신규 건담들은 HG로 다 출시가 되는 셈이네요. 그러네요. 아직 뭐 블랙나이트 스쿼드 카룰라라든가 아니면 무라사메 카이 같은 게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새로운 모습들의 건담들은 일단 출시가 다 끝난 그런 셈이다. 예. 한국 발매는 2024년 9월 28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31,200원. 기존의 버스터 건담에서 이제 변경된 부분들, 뭐 어깨라던가 무장이라던가 이런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몇몇 작은 포인트들, 스티커를 통해서 좀 색깔 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고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은 지극히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조립 완성하면은 거의 그냥 소체 하나 남는 수준이죠. 그나마 있다 그러면은 좀 보여드릴게. 스티커 정도. 스티커는 주로 센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초록 색깔은 다 센서고요. 나머지는 뭐 머리에 들어가는 거 정도. 양 볼 부분이 이제 스티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조금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체 파츠는 고에너지 빔건의 총구 교체 파츠입니다. 전개되어 있는 파츠를 교체해 주는 거고요. 기본 조립은 이제 수납식으로 되어 있는 짧은 형태의 파츠예요. 뭐 이따가 직접 교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곧장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이트닝 버스터. 제가 이제 시드 초반 시절에도 버스터 건담은 꽤 좋아했거든요. 그 특유의 묵직해 보이는 느낌, 각진 외형, 그것 때문인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시드 프리덤에 버스터가 또 나와? 다시 나와? 근데 이름이 라이트닝 버스터? 겁나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기대를 했는데 활약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몇 컷 안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미티어에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 뭐 아무튼 라이트닝 버스터 본체가 있잖아요. 원본이 있잖아요. 버스터 건담 9판 가지고 왔습니다. 짜란. 자, 왼쪽이 9버전의 HG 버스터 건담이고요. 오른쪽이 신규인 라이트닝 버스터 건담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만 보더라도 9판도 되게 잘 나오긴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 프라 모델 때문에 버스터 건담을 좋아했거든요. 생각보다 프라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잘 나왔던 버스터 건담이 뭐라고 리뉴얼이 됐다고 완전 신규라고 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또 이게 또 흥분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죠, 저 같은 사람들은. 하지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조형의 뭐 이런 각진 외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비율,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역시 신규가 훨씬 이쁘죠. 근데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바뀐 부분이 지금 앞모습에선 어깨 정도 말고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그나마 백팩으로 갔을 때 이제 무장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뭐 백팩도 아예 신규로 바뀌기도 했고 이제 허리부터 연결되어 있는 저 암 부분은 없죠. 서브암 같은 존재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허리도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수납 상태에서도.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봅시다. 머리 자체는 기존의 버스터 건담의 디자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리뉴얼 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완전 신규 조형이니까 이제 좀 디테일이 추가됐다거나 몰드가 깊어졌다거나 특히나 얼굴 라인이 명확해져가지고 되게 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모자를 눌러 쓴 것 같은 이미지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심지어 어깨도 양옆으로 커가지고 그림자져서 이렇게 좀 빛에 비춰보면은 제대로 눈과 그 아이 라인 특유의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안타까운 점이라 그러면 역시 양 볼에 있는 요 부분, 스티커 쓰고 있는 부분, 이게 세월이 흐른 만큼 20년 흐른 만큼 분할을 해줄 법도 한데요. 이 부분은 9판 HG도 똑같이 스티커 쓰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티커의 품질은 훨씬 좋아지긴 했네요. 9판 보니까 되게 메탈릭해요. 엄청 메탈릭하거든요. 근데 HG CE는 그 스티커의 이질감 자체는 좀 많이 줄인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이 접어붙였다는 이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머리 양옆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뒤통수 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몸통 쪽으로 가면은 이 목 라인, 프레임 컬러가
분할된 게 좀 눈에 띕니다. HG 때는 여기가 그냥 통짜로 이 초록색이랑 똑같은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파츠가 세밀한 부분도 좀 분할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랑 흉부에 파츠 분할된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가 드디어 분할됐습니다. 이게 구판 같은 경우는 스티커도 없이 그냥 다 붉은 색깔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허리 뭐 색깔이랑 이런 거 깔끔하게 분할이 됐다라는 점이라든가 조형도 상당히 좋아요. 각진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보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흉부의 파츠들 비율 차이가 구판과 좀 심하더라고요. 구판 같은 경우는 묘하게 좀 전체적으로 작거나 좁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형태, 조형이라 그러면은 좀 길쭉하거나 좀 큼직해졌거나 이런 느낌이어서 몸통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기존의 버스터 건담과 같지만은 이 어깨 위쪽과 앞쪽으로는 디자인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반 버스터 건담은 이 어깨에 미사일 포드를 탑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라이트닝 버스터는 센서로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 신규 무장의 센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깨 쪽으로 마치 건담 DX처럼 이 등에 있는 거대한 빈포를 어깨 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용 센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센서 자체는 멋들어지게 또 파츠 분할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클리어 부분은 블랙라이트에 반응하는 형태로 또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 바깥쪽 외장이 좀 볼륨감이 더 커졌다거나 어깨 프레임 컬러 부분 파츠 분할됐다거나 이게 원래는 스티커였거든요. 이질감 엄청난 스티커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고 팔 자체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시드식 디자인 그런 디테일 그런 조형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비율이 아주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팔꿈치 쪽으로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무장손 한 세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편손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팔 만들면서 좀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어깨에 들어가는 이 붉은 색깔 파츠입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게이트가 엄청 두꺼워요. 그냥 두꺼운 게 아니라 상당히 두껍거든요. 이 파츠에 붙어있는 모든 게이트가 다 두껍기 때문에 파츠 떼어내거나 할 때 조심히 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쪽도 일단 중앙에 들어가는 초록 색깔은 스티커입니다. 두 개의 동그란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자체 디자인도 뭐 조금 더 비율이 좋아진 그런 형태. 사이드 스커트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게 기존의 구판 같은 경우는 유독 이 사이드 스커트 비율이 조금 많이 작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예 고관절이 드러날 정도로 작았는데 그 부분이 좀 비율이 커져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뒤쪽 스커트야 뭐 앞쪽과 비슷하면서도 뭐 중앙에 스러스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라면은 백팩에 연결하는 무장의 암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고에너지 빔건이 됐습니다. 이 총구는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드하면 빠지고요. 지금 이건 수납용 총구고 아까 구성에서 본 전개형 총구를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앞으로 좀 더 길어진 총구가 완성이 됩니다. 해서 앞쪽에는 초록 색깔의 센서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그 위쪽으로는 손잡이. 손잡이는 고정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힘을 주거나 하면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나름 이름이 또 빔건이다 보니까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굽혀서 팔꿈치 최대한 굽혀주면서 주먹을 돌려서 이렇게 손에 쥐게 되는데 아무래도 너무 몸통에 밀착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무장 자체는. 근데 허리 구조가 이렇게 바뀐 데에는 약간 그래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자면 이게 미티어를 태우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미티어를 태우는데 이 허리 등 부분을 비워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허리랑 백팩이 연결된 암이 있으면 미티어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버스터의 무장은 이렇게 전개를 하더라도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서 허리를 비우더라도 결국은 사용할 때는 손잡이를 쥔다라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대한 무장은 백팩으로 옮겨버리고 허리 쪽에는 작은 무장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무튼 제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본 거고요.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리 쪽
뭐 다리도 역시나 버스터 건담의 디자인 그대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원본 디자인 거의 그대로해서 리뉴얼된 거기 때문에.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 뒤쪽에 이런 움푹 파인 디테일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곡선이면서도 이렇게 무릎 주변으로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붉은 색깔 파츠 이렇게 안쪽으로 사선으로 내려가는 요 디테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GAT 시리즈 특유의 요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요 종아리 주변 요것도 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턴이 가운데가 뚫려 있기도 했죠.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는 스러스터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묘하게 각지면서도 곡선이 있는 요 다리가 또 매력적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발 같은 경우도 와 역시 이게 신규 조형이라 그런가 발바닥 디테일도 뭐 심플하게 나쁘지 않았지만은 발이 좀 충격이긴 합니다. 구판 뭐 느낌 아시잖아요. 짠. 야, 이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디테일은 꽤나 괜찮네요. 비슷한 구석도 많고. 이야, 발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니까 다리 비율도 다리 비율이 얘는 통짜였네. 거의 직선인데요. 거의 직선. 허벅지도 굉장히 짧았고 이게 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대놓고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강이 접합선 없는 거 이거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도 외장 부분 보면은 디테일이 더 추가됐는데 이제 구판 같은 경우는 허벅지처럼 움푹 파여 있는 거 하나 있는 정도로 끝이었거든요. 거기에 접합선이었는데 그 접합선들을 디테일로 덮었어요. 지금 패널 라인 부분으로 가려놓은 거죠.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으로 거대한 플랩이 달린 거 보니까 약간 뭐 프리덤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안쪽에 제대로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그 정도고 그리고 이 옆면에도 약간의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무장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추진 장치 디테일이 조금 있고요. 추진 장치보다는 방열하는 곳인가? 일단 연출이 없었으니 뭐 아무튼 넘어갑시다. 백팩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이제 커버 부분인데 어깨에 있던 미사일이 백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로 열어주게 되면 짠짠 77식 다목적 유도탄 발사통. 기본적으로 탄은 원래는 붉은색 계통으로 도색을 해줘야 하긴 합니다만 요 안쪽 커버 안쪽에도 프레임이 들어갈 정도로 나름 파츠 분할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가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버스터에 걸맞는 무장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 상으로도 등 부분에서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거대한 조인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보결포신 다목적포. 이번 라이트닝 버스터의 주 무장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가 길다 보니까 어깨 위쪽으로도 겨드랑이 쪽으로도 다 움직여줄 수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연결 자체는 이 백팩 쪽도 그렇고 그리고 무장 쪽도 그렇고 기본 볼관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무장에 연결되는 볼관절, 이 볼 조인트 부분이 조금 뻑뻑해요.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히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좀 짧게 잡고 움직이는 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무장을 전개해 보면은 어깨 위쪽으로 먼저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인트가 기니까 살짝 뒤쪽으로 해준 다음에 어깨에 걸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때 이 뒤쪽에 있는 회색 공간 이쪽으로 어깨에 지지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 대서 어깨에 지지를 해주는 형태. 이렇게 하면은 기본 전개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신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포신을 잡고 앞으로 슬라이드하고 펼쳐주면서 안쪽으로 다시 슬라이드해서 고정. 이 위쪽에 있는 얇은 프레임이 이 구멍에 들어가면서 위치를 고정시켜 줄 겁니다. 일단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도 안쪽에 디테일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펼친 후에도 이 앞쪽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양옆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완전 전개된 이 무장 자체는 길이가 좀 상당해요. 본체보다 길어요. 일단 본체가 머리까지 약 12cm 정도 되는데 해봤자 12.5cm 정도 되겠죠. 근데 무장이 15.5cm입니다. 본체보다 훨씬 커요. 길이가.
그리고 전체적인 조형 자체는 그냥 되게 투박한 빈포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뒤쪽에 초록 색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버스터 건담의 무장이구나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무장에 연결된 조인트가 좀 타이트하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파츠를 분해시킬 정도로 좀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놀란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비틀면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조심히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가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인트를 갈아내거나 하진 않았는데 만질 때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조형은 좀 그냥 사각형, 각진 형태 그런 느낌인데 이 바깥쪽에 센서 쪽에 스티커가 하나 부착이 됩니다. 위쪽에는 패널 라인이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열이 빠지는 부분인 것 같죠? 방열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깨랑 도킹하듯 위치를 맞춰서 어깨의 센서도 이 무장의 센서로 활용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무장은 위쪽으로만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인트를 아래로 돌려서 이렇게 허리 아래쪽으로 골반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전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위치 중에 원하는 위치로 전개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목 부분 보면은 어깨 잠깐 내리고 볼게요. 목 자체는 기본 볼관절 연결인데 안쪽 공간이 넓어요. 거기다가 아래쪽엔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목을 넣고 빼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기본 볼관절이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거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위아래 볼관절, 축관절 다 쓰면 고개도 뭐 엄청 크게 들어지더라고요. 숙이는 거는 의외로 좀 숙여지고요. 대신에 양 볼이 좀 외장에 간섭이 좀 있다? 이런 거 정도 빼면은 뭐 목 가동 자유롭고요. 목이 크게 가동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딱 봐도 이거 시드 액션 시스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기본 볼관절이고요. 어깨 외장 별도로 이렇게 위아래 가동도 해주고 팔 옆으로 별도 가동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 그대로 쓰고 있고요. 프레임 자체가 상하 가동하는 부분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볼관절이니까 편하게 앞으로 들고 돌리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어깨의 바깥쪽 외장도 크게 가동하니까 팔을 옆으로 들 때 아주 크게 들어줄 수 있죠. 팔의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또 펴지는데 조금 타이트합니다. 처음 움직일 때는. 그리고 허리! 아까 이 무장 조인트와 더불어서 주의해야 할 조인트, 허리의 볼 조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볼 조인트거든요. 두꺼운 볼 조인트. 근데 여기가 꽤나 타이트합니다. 조심해서 움직여야 할 것 같긴 해요. 허리를 곧지곧대로 그냥 돌려버리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면은 허리 아래쪽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흉부가 돌아가요. 그죠? 옆으로 뒤틀린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앞뒤로 살짝 풀어주듯이, 앞뒤로 슬쩍슬쩍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풀어주듯이 허리를 돌려주면 좀 편하게 돌아가요. 정확히 편하게보단 안전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상당히 타이트해가지고 조심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허리를 돌리다가 또 주의할 사항, 백팩으로 갑니다. 빔건의 손잡이랑 백팩이랑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조심히 아예 빔건을 일단 앞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일단 걸리는 게 없습니다. 걸리는 거 특별히 없어서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완전히 돌아갈 수 있고요. 당연한 거지만은 허리에 스윙 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축관절 하나 있어서 스윙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또 이제 숙였다 폈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흉부에도 당연히 숙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허리를 아주 크게 숙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흉부 쪽도 아주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시드 액션 시스템 특유의 관절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도 시드 액션 시스템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스커트 뭐 걸리는 것 없이 편하게 들어지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보면 볼관절로 이것도 좀 많이 들어집니다. 거기다가 고관절은 추기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 수 있고 옆으로도 아주 편하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은 좀 조심해야 하는데, 일단 그냥 움직여봤을 땐 아래쪽 관절, 이중관절인데 아래쪽 관절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90도 조금 더 움직이는 게 고작이에요. 그런데 이 위쪽 관절을 먼저 이렇게 힘을 줘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래쪽의 외장의 간섭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많이 굽혀집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 더 역동적인 관절을 보여주죠. 개인적으로 가동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전 발목이었습니다. 일단은 앵클가드는 좀 볼관절이라서 외장끼리 간섭도 크게 없어서 생각보다 크게 들어지거든요. 근데
발목 자체는 이 위쪽 관절, 축관절입니다. 안쪽으로 크게 굽히고 뒤쪽으로 펴는 게 좀 약해요. 근데 아래쪽에도 볼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쪽 관절도 굽히는 건 엄청 굽혀지고 그리고 옆으로 꺾는 걸 여기서 해주거든요. 크게 꺾여지고 근데 뒤로 뻗는 게 약해요. 구조상 볼 조인트가 정면으로 끼워지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프레임이랑 이 발바닥이랑 이 뒤로 넘어갈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가만 보면은 안쪽이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한계입니다. 딱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발목을 좀 펴는 게 약하더라고요. 대신에 딱 펴는 거 말고는 나머지가 다 유연해가지고 엄청 자유롭게 발목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뭐 무릎 꿇기 뭐 편하게 취해줄 수 있습니다. 뭐 부담 없이 무릎을 이 상태에서 더 굽혀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발목도 안쪽으로 크게 굽혀지니까 이런 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 봐야겠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시드 액션 시스템 사용하는 요 프라들, HC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고관절 축이동을 좀 적극 이용하는 겁니다. 전 지금 세울 때도 고관절 축이동을 좀 밑으로 내려놨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은 다리의 각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봤고 옆에 이제 단짝인 이자크, 블리츠 듀얼도 이렇게 옆에다가 같이 세워줍니다. 둘이 또 한 세트로 나왔고 둘이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뒀을 때 시너지가 꽤 크다. 이건 역시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 것도 꽤 멋지거든요. 이게 로우 앵글보다도 위에서 보는 게 요즘의 프로포션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일단 출격 그리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근데 포즈를 잡고 확실히 느끼는 거는 발목을 뒤로 펴는 게 조금 어려운 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저한테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액션 포즈 잡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시드 포즈라고 한다면은 이 발끝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도? 그거를 100% 표현하기 힘들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고에너지 빔건 액션. 허리에서 이렇게 앞으로 돌려 나와서 이렇게 손에 쥐는데 역시 좀 뭐랄까 버스터 건담 치고는 액션이 작다. 좀 버스터 건담은 양팔 벌리면서 쭉쭉 뻗은 느낌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그리고 복열포신 다목적포 액션. 어깨 위쪽으로 아주 큼지막하게 그리고 팔도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역시 좀 더 이런 양팔을 쭉 벌린 것 같은 이런 큰 액션이 굉장히 버스터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쪽으로 돌려서 옆구리 쪽으로 가지고 와서 전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 원하는 방향으로 꺾어서 편하게 그냥 포즈를 취해주면 됩니다. 물론 빔건과 다목적포 둘 다 한꺼번에 전개해서 이렇게 전시하고 포즈 잡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어깨 위에 올리더라도 굳이 어깨 위에 고정하거나 위치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냥 전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어깨에 굳이 배치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구도가 작품 속에 유일하게 등장한 라이트닝 버스터의 단독 풀 버스트 액션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백팩에 있었던 미사일들도 전부 다 이제 발사를 하면서 이제 풀 버스트로 뻥 하면서 발사하는 모습인데 미티어 탑승 안 하고 단독으로 활약하는 건 이 장면이 끝입니다. 이 유일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포즈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즈의 마지막은 슝 철컥 미티어 탑승. 참고로 라이트닝 버스터는 미티어 8호기에 탑승을 합니다. 탑승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백팩에 있었던 다목적포 전개. 그리고 허리에 빔건은 전개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전개하지 않아요. 애초에 손은 미티어를 묻혀봐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빔건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살짝 걱정인 거는 이 상태에서도 빔건의 손잡이가 살짝 허리를 약간 막고 있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 일단 도킹을 해봐야죠. 도킹! 쑥! 딱 들어가네. 정확하게 손잡이가 이 도킹하는 부분 바깥쪽에 딱 이렇게 배치되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미티어 탑승 완료!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허리에 있는 빔건은 미티어 탑승 때는 사용을 아예 안 하고요. 미티어의 풀버스트를 사용할 때도 빔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어깨 위로 올라가 있는 다목적 포만 사용을 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시드 프리덤에서는 미티어의 빔소드를 사용한 거는 루나바리아의 임펄스밖에 없었어요. 듀얼이랑 버스터는 빔소드를 사용을 안 합니다. 사격만 했어요. 마무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버스터 외형이다 보니까 이 허리에다가 기존 9판의 버스터 무장을 대략적으로나마 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9판에서 이 허리 분해 후에 이렇게 무장만 떼옵니다. 이렇게 하고 동일한 부위를 분해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닝 버스터에서 허리 부분만 떼오고 동일하게 분해 후에 이렇게 무장을 빼주죠. 이게 온전하게 호환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도 그렇게 조인트의 두께가 다릅니다. 9판 버스터 쪽이 조인트가 더 두껍기 때문에 구멍 규격이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안 맞는 두께를 파츠의 결합으로 말 그대로 위아래에서 누르는 걸로 빠지지 않게 해서 강제로 호환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서 고정성이란 없습니다. 대신에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혹시 백팩도 호환이 될까 했는데 조인트가 아예 달라서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우리에겐 훨씬 더 멋진 무장이 있으니까 이걸로 일단 포즈 한번 취해봅시다. 가볍게 걸런처랑 집속 화선 라이플 포즈 한번 간단하게 취해봤고요. 그리고 대장갑 산탄 보호 액션! 무장 연결한 상태에서 손에 쥐는 게 가능하네요. 그리고 초고 임펄스 상거리 적용 라이플 액션 반대로 도킹. 뭐 빨리 버스터 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E 라이트닝 버스터 건담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뭐랄까 확실한 장점 시드 액션 시스템.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발목 가동이 저는 제일 아쉬웠고요. 그 외에는 뭐 허리 볼 조인트라든가 이제 백팩에 무장에 연결되는 볼 조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만질 때 조심히 만져야 한다라는 부분은 요건 주의사항이고요. 그 외에 조형이라던가 뭐 일단 파츠의 분할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신에 발목과 비슷하게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양 볼에 있는 붉은 색깔의 스티커. 좀 신경 쓰이는 수준이긴 해요. 스티커 자체가 아무래도 접어붙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되게 작은 부분이어서 평소에 스티커 작업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불편한데 너무 좁은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시나 CD 액션 시스템 덕분에 포즈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포즈 취하는 것도 편하게 취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작품 속에서 보여준 포즈도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바리에이션이 좀 적다. 그러니까 포즈의 바리에이션이 좀 적은 편이다. 애초에 무장도 손에 드는 무장이라든가 쉴드나 뭐 사벨, 근접 무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버스터 건담답다라고 할 수 있죠. 원래 버스터 건담 자체가 포즈가 그렇게 많은 건담은 아니거든요. 무장의 바리에이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면서 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